6주차 벤처창업과법, 오늘은 창업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업종별 창업 절차, 즉 서비스업, 또 그 다음에 인터넷 사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창업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시는 바로 업종별 창업 절차, 그래서 유통업 창업 절차, 그래 유통업 그러면은 물건을 전체적으로 유통시키는 서비스업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창업 예비 절차와 점포 입지 선정 절차라든가 개업 준비 절차의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겠다. 1단계는 창업 예비 절차,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떤 형태의 유통업을 할 것인지, 그게 도소매업이죠. 도매업의 경우는 독립된 상인, 도매업인지 또 대리점, 의탁상인지 상법상 상인의 종류에서 설명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 2단계는 점포의 입지 선정 절차죠. 고객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고객이 우리 사업체에 접근하기가 편한지, 또 상권 분석을 통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취급하는 물품의 특성과 소비자 특성을 고려, 특히 이 도소매업 이런 데는 창업하기 전에 사전에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임차료 및 관리비 확인을 해야 되고, 점포 등기부등본 열람한다라든가 계약 조건, 특히 프랜차이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리점 특약할 때는 계약서 검토가 중요하겠죠. 또 3단계는 개업 준비 절차인데, 유통업 창업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품의 수급 계약, 그렇죠? 상품을 어떻게 어느 상인으로부터 받아야 될지,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거는 한두 달 정도의 수급에 대한 그런 걸 잘 정하고, 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취급하는 상품의 안전적 공급이 필요하겠고, 상품에 대한 적정 구매량을 결정하여 상품이 부족하거나 재고가 과다하여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지 않게 늘 재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특히 이제 대형마트는 아니래도 어떤 커다란 슈퍼라든가, 또 아니면은 가전제품의 대리점 이런 데서 개업 준비 절차의 3단계를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업종별 창업 절차, 유통업 창업 절차, 요 작은 글씨로 쭉 썼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 그 테이블을 보고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 표를 보고 익혀 놓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업에 이어서 서비스업, 특히 교육 서비스업, 제가 창업했던 성인 고시학원 이런 게 서비스업이죠. 서비스란 소비자의 편익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인간 또는 설비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공되는 일종의 무형의 행위죠. 그리고 이거를 용역이란 말을 쓰죠. 서비스를. 또 최근 서비스업은 여가 시간의 증대라든가 기대 수명의 연장, 우리도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0대가 넘죠. 또 생활의 풍요에 따라 소비자 욕구가 개성화되고 세분화되어 서비스업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주 5일제 근무, 또 주말이 이제 이틀이죠. 토요일, 일요일. 또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생활의 풍요로움. 요즘엔 언택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은 돼 있지만, 그래서 서비스 사업에는 앞으로 유망하게 또 성장 가능성은 크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을 창업할 때는 창업 업종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과 소비자 생활 양식의 변화,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 만족을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 요즘에는 고객들의 니즈가 상당히 고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시키는 게 곧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서비스업에는 친절,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그 수요,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비스업 창업 절차는 창업 예비 절차, 회사 설립 절차, 사무실 입지 선정 절차, 개업 준비 절차로 구분해서 앞에서
1교시에 제가 일반 절차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업종별 창업 절차에 서비스 창업 절차 1단계 창업 예비 절차. 서비스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한 업종이 대부분이므로 특히 이제 법률 서비스, 변호사나 법무사, 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업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해서 그 회계 서비스를 하는 거죠. 사업 구상 시 자신의 능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후 사업 아이템과 사업 규모 및 기업 형태 등을 결정하여 사업 타당성 분석을 마친 뒤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그 다음에 2단계는 회사 설립 절차죠. 먼저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및 신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학원, 이런 학원 같은 거 설치할 때는 그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의 인가 사업이죠. 그래서 인가와 허가는 다르죠. 그래서 식당 같은 건 허가 업종이고,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은 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그 행정청의 기속, 거기를 얽매일 수 있는 이런 걸 인가라는 제도로 설명하고, 허가는 금지되어 있는 걸 풀어서 특별히 주는, 그리고 우리가 특허 같은 건 허가죠. 그렇죠? 또 상표권 등록 이런 것들은 허가란 말을 쓰죠. 인가와 허가는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소방법 및 위생관리법, 식당 같은 거 이제 이게 또 적용되겠죠. 서비스 업종은 사업의 인허가 및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또 인허가 신고가 끝나고 확인 서류가 확보되면 회사 형태를 결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본격적인 회사 이제 개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사무실 입지 및 선정 절차도 있죠. 서비스업의 입지 선정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또 그러므로 사무실 입지 선정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입지가 창업 업종 및 업태와 적합한지를 분석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 24시 편의점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스타벅스, 또 그다음 패스트푸드점, 뭐 맥도날드라든가 롯데리아 이런 데는 철저하게 본사가 이 사무실 입지를 직접 내려와서 판단하죠. 그 이제 개설팀이 내려와서, 그래서 아주 거기에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데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입지여야 되고, 아무데나 허가를 내주진 않죠. 그러므로 입지 선정을 위해 그런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또 4단계 개업 준비 절차로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인력을 충원하고, 여기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다는 건 고객을 소중히 생각하고 친절하는 거죠. 또 교육, 그래 직원을 채용했으면 적당히 자기 경영 철학이 반영된 교육이 필요하겠죠. 또 자기가 회사 규모가 작아서 못할 때는 이런 교육을 대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교와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 절차였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인터넷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인터넷엔 대개 오픈마켓, 또 쇼핑몰,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하는 거죠. 그래 오픈마켓 창업 절차와 인터넷 쇼핑몰을 좀 나눠보면, 여기는 뭐 13단계인데 이렇게 크게 세분하진 않더라도 아이템 선정, 또 시장 조사, 공급업체, 제작업체 발굴, 그래 자기가 물품을 공급받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연계해야 되잖아요. 또 사업자 등록이나, 이건 특히 인터넷 사업은 통신 판매 사업자로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일정한, 요즘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기가 구축한 그런 판매망을 통해서 하는 게 전부 통신 판매업이기 때문에 통신 판매 신고를 받고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보통신부 정도 되겠죠. 또 오픈마켓을 계약, 그래서 이제 자기 물건을 공급해 줄 그런 계약을,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또 배송업체 선정하고 배송 자재를 구입하고, 요새 뭐 쿠팡, 또 그다음에 배달맨 뭐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듯이 그런 배송업체랑도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엔 상품 매입, 상품을 촬영해서 그 마켓에 올려놔야 되겠죠. 또 거래 쇼핑몰 특징 분석을 하고 상품 등록, 광고 등록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즌별 이벤트 기획, 어떤 때는 어떤 걸 계획적으로, 요즘에 초가을이라 가을 아이템들, 뭐 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 다음에 쇼핑몰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진행해 나가면 스스로 모니터링, 또 그 다음에 트렌드 현장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래 마지막 13단계에서는 쇼핑몰 정책 변경 사항도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을 변형해 나가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 절차도 뭐 오픈마켓과 거의 유사한데, 아이템 선정, 뭐 쇼핑몰 이름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등록, 그래서 자기가 서버 구축하기 위한 도메인, 또 호스팅 업체 선정, 그래 그런 것들을 띄워줄 수 있고 안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래 여러분들이 요즘에 종편 그런 이제 케이블 TV 같은 데 가면 그런 데에서 인터넷 쇼핑몰 내지는 오픈마켓이죠. 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 판매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쇼핑몰을 제작,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되게 이제 전문 업체에 많이 맡기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그래 구매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계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또 지방 화폐 같은 것도 있고, 또 간편 모바일 페이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네이버 페이, 삼성 페이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고, 또 배송업체 선정, 배송 자재 구입하고, 상품 구매, 촬영, 또 등록, 이런 아까 오픈마켓에서도 다 그런 준비 절차를 설명했듯이 여기서도, 또 그 다음에 검색 사이트를 등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링크, 네이버라든가 포털 사이트죠. 또 다음이라든가 이런데 검색 사이트를 등록해서 고객들이 자기가 찾고 싶은 물건의 아이템을 치면은 바로 자기 사이트로 연계되게끔, 또 홍보 마케팅.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창업 비용이 작다는 이유로 인터넷 창업을 많이 하는데, 뛰어들고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레드오션, 너무 많은 이런 오픈마켓이나 또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수백 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그래서 그 창업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 또 오프라인 사업과 인터넷 사업의 절차상 약간의 차이점에 제일 먼저 차이 나는 게 도메인.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한남하면 한남.ac.kr, 그래서 AC는 아카데미 교육기관이라는 거고 KR은 코리아죠. 그래 우리나라의 도메인을 자기 독특하게 인터넷으로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주소죠. 그래서 그 도메인을 먼저 정하고 그걸 이제 다 할당 받아야 되죠. 한국 전산원. 그럼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서버가 미국에 있죠. 미국 국제적인 글로벌 또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등록을 하고, 우리 IP 주소는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부여된 고유의 식별 번호고,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땐 도메인 등록이 반드시 필수죠. 또 IP 주소는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기억하기 쉬운 문자로 표현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게 좋다. 왜? 고객들이 쉽게.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이제 도메인의 경제적 가치 평가, 이게 이제 가치 평가 회사들이 또 있는데, 그 중에 love.com 아주 어마어마한 그 도메인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사랑 누구나 중요하고 또 간단하잖아요. 글자도 네자 love.com 그 뒤에 또 많이 붙이는 것보단 그냥 상업적 도메인. 그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나타나는 게 KR.KR이죠. 같은 국가 최단의 도메인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인한 여러 도메인 등록 기관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미리 할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4차 산업혁명 또 AI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터넷 진흥원에 관련되는 과업을 따서 수행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이 좀 많은 그런 기관 중에 하나 인터넷 진흥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웹서버를 운영할 수 없으면 웹 호스팅 업체를 자기가 고객으로 가입해서 그 쇼핑몰을 거기서 운영해 줄 수 있게, 그렇죠?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도메인 등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통신 판매업이죠. 그래서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돼요.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 사업지의 소재지 관할 구청, 시청에 해서 시청과 구청이 그 판매업을 관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넷 사업은 통신판매업을 필수적으로, 왜냐하면 고객의 또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또 목퇴, 고객의 돈만 받아서 물건을 안 보내주고 어떤 이제 먹고 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신판매업은 시청 내지는 구청에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제 시스템 등록. 거기 이제 피지사 신청이라고 그러죠. 그래, 카드사와 소비자들의 상품 결제 시 결제 수단으로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해서 편리하게 돈을 선결제하는 거잖아요. 결제 수단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제 시스템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업종별 창업 절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의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일반적 창업 절차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게 사업계획서였죠.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다라든가 창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거의 절대적이죠. 그럼 먼저 사업계획서는 신규 계획 사업과 관련해 투자와 생산, 판매, 재무 등 창업 전반에 대해 추진 계획을 정리한 보고서로 사업 추진이여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건축행위를 한다면 설계도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사업 추진 주체의 계획 사업 시행 시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사업 추진 세부 계획 작성의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영화, 그러면 영화는 제일 먼저 기본적인 어떤 그 소설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원저작물 같은 게 있겠죠. 시나리오를 먼저 쓰죠. 그래,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 또 감독이 직접 쓰는 경우도, 봉준호 같은 경우는 직접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촬영 계획 같은 거 쓴 걸 우리는 콘티라고 그러죠. 콘티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죠. 몇 월 며칠 어디 가서 거기에서 슈팅할 때는 어떤 것, 또 배우는 어떻게끔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콘티고.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면 그런 시나리오와 콘티를 중심으로 촬영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부분 필름을 떠놓고 그걸 편집하는 게 이제 감독의 주요한 자기의 능력이죠. 그래, 여기서도 그런 설계 계획서 내지 또 시행착오를 줄이는 어떤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의 첫째,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1, 가로 1번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자. 자신이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타깃 고객층은 누구며 어디에서 얼마에 팔 것인지를 미리 그 계획서에 담아야 된다. 또 실제 창업비용과 운영자금 등 이른바 자금 조달이죠.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조달할 것이며 손익분기점에는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도 가상으로 예측해서 미리 2달, 3달 아니면 6개월 그 사이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시장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 내가 선택한 아이템에 대한 주변의 의견은 어떠하며 특히 동업종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지 미리 주변 그런 업종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거죠. 또한 시장의 흐름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입점할 곳의 유동인구와 주변 상권에 대한 정보도 미리 정리해야 된다. 아까 창업준비에서의 일반적 1교시에서 얘기했을 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입지 분석, 상권 분석이라고 그랬죠. 또 가로 3번 꼭 들어갈 세 번째는 같은 아이템을 두고 경쟁을 펼칠 경쟁 상대에 대해서도 정리하자.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분석하자. 이때 가능한 5개 이상 업체 정도를 선정해
비교 분석하는 거죠. 소비자의 선호도 순위와 경쟁력은 무엇인지, 또 품목별 원가 구성 요소, 홍보 방법, 주요 공략 타깃층, 파트너십이나 제휴관계 등 가능한 한 상세하게 비교하고 도표화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노트 같은데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게 네 번째,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분석을 하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고 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정리하자. 더불어 디자인과 구성은 어떠한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 이때 내가 판매할 상품과 경쟁사의 상품을 함께 비교해 정리해보면 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표 같은 걸 그려서 A사, B사, 또 나의 창업 아이템 이렇게 3개를 비교, 4, 5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꼭 적어야 할, 사업계획서에 적어야 할 5번째, 고객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제 자기의 타깃층 같은 거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목표 고객을 정하고 내가 이런 사업은 30대냐 40대냐 아니면 10대 20대냐 뭐 이런 게 다르겠죠. 그에 따른 구매 습관은 어떠한지 분석해야 된다. 그래 주변에 지인을 통해 제품이나 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특히 이제 프랜차이징업에선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품의 만족도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보고 또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보완할지를 정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트푸드점 같은 게 이런 거에 많이 탈 것 같은데 가령 어느 회사의 브랜드를 론칭해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고객들이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또 6번째 마케팅 전략을 세우자. 이제 판매 전략이죠.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든 독립 창업을 하든 마케팅은 이제 창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어떠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마케팅의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리해야 된다. 마케팅 방법을 정리할 때는 창업 전부터 오픈 시, 그리고 시즌별 등 시기에 따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소비자를 공략할 것인지 등 되도록 상세하게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7번째 사업계획서에 내야 될 건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하자. 내가 가진 자본과 대출 등을 채우는 이른바 타인 자금이겠죠. 자금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자본의 모자란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된다. 또 마련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해 사용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하며 운영자금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매장 오픈 후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금 운영 계획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서에 꼭 적어야 될 걸 7가지의 틀을 얘기했다면 이런 기술 방법, 첫째 가로 1번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되겠죠. 중원부원하지 말고, 또 가로 2번에 핵심 역량을 부각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경험한 걸 써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모든 사람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되겠죠. 또 4번째 가로 4번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서 내가 상권 분석했다면 이래서 우리 사업 아이템은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증거 제시 같은 게 필요하겠죠. 통계 분석. 여기까지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2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3교시는 서비스인데 보충 중소기업의 창업 절차를 1시간 정도 더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이트 한남대학교에는 2교시까지 올라가고 3교시 강의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어요. 참고하실 분은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10분 쉬었다 할게요.